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9월 21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었나요? 안철수 교수가 드디어 총선 출마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한간에는 안철수 교수가 그냥 교수로 남았으면 하는, 한 사람의 좋은 교수가 정치판에 휩쓸려가지고 어떻게 될까, 또 이런 우려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런 신선한 사람이 좀 나와서 새로운 변화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시각이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어떤 생각으로 뭐 접근을 하고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강타 입장에서는 우려 반, 걱정 반, 또 좋은 신선함,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변화라는 것은 좋은 거니까요. 자, 근간에 이제 강타가 이 적중 내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약 3주 동안, 근간 3주 동안 매주 총 16개를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매주 16개. 16개를 적중을 시켜드렸으니까 적게 적중한 거 아니죠. 잘했죠? 자, 지난주에도 부산 제주 경마는 9개 경주를 적중을 했어요. 9개 경주.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그냥 일반 경주만 적중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부산 11경주와 10경주가 이제 라스트 승부처였는데, 그 경주를 부산 11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 8번, 6번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부산 제주는 완벽한 승리. 토요일 날도 5개를 적중하면서 승부처 적중이 있었고, 더군다나 또 토요일 날 경마도 9경주가 6번, 11번 단통으로 적중을 시키면서 15배짜리 단통을 맞췄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2개를 적중을 해서 졌습니다. 사실 금요일, 토요일 날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타가 일요일 날도 믿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이럴 때는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죄송할 따름이죠. 자,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요 경마를 강타를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뭐 사과를 드릴 거에 대해서는 100% 사과를 드리고요. 또 잘하겠다는 또 그게 또 어떤 의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뭐 문자를 신청하신 분인데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여기서 성함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웠지만 그 여자분이 중간쯤에 문자를 그만 보내라고 이렇게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야, 그래도 강타한테 이렇게 문자를 신청했는데, 야, 강타 때문에 이 문자를 보는 게 괴로울 정도로 못 맞춰드렸다는 거는 제 입장으로서는 참 진짜 괴롭더라고요. 진짜 전문가 생활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다음 경주가 부산 6경주였는데, 부산 6경주가 이제 마지막 부산 경마 2번째 승부처였는데, 그게 이제 10번, 9번으로 해가지고 단통이 맞아버렸어 또. 야, 그건 또 거기서 또 왜 맞아? 야, 그러니까 또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난주 일요일 날은 완전히 개죽을 썼고요. 금요일 날 완벽한 대승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전무후무한 9개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완벽한 대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금요 경마는 근간에 한 4, 5주 동안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뭐 부산 쪽에서 부산 제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산 제주는 엄청 잘하고 토요일 날을 이겼고, 그 전주는 또 일요일 날 굉장히 잘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3일 동안 대승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경마라는 것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이기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간에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주 부산 경마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다음 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실질적인 월말 경마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라든지 설 연휴라든지 뭐 이렇게 연휴가 끼어있을 때는 여러분들이나 강타나 뭐 사실 설을 다 세잖아. 그렇기 때문에 돈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든지 이겨드려야 되는 게 또 저희 의무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주는 조금 뭐랄까 저희들에게도 책임감이 따르는 게 또 사실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서 지성이면 감천 하늘을 울려라.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강타. 금주 편성 자체는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실전으로 들어가면 뭔가가 이별이 터질 겁니다. 그 이별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 비싼 돈 주고 음성을 들으시는 거니까 강타가 그 돈값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잡소리 집어치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부산 제1경주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신군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야. 일단 배팅권의 축은 11번 영광의 재현입니다. 영광의 재현. 조찬원 기수예요. 왠지 모르게 조찬원 기수가 이제 중간에 좀 많이 쉬었죠. 많이 쉬었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렇지 뭐 사실 말은 굉장히 잘 타는 기수잖아요. 이 영광의 재현이란 마필은 사실상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행력이 부족합니다. 선행력이 굉장히 부족한 마필이고 반대로 추임력은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 3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바로 이 우수한 추임력이 바탕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베이스 자체는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 이제 7번 찰리 그리터스라는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이 찰리 그리터스가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지구력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마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두권이 무너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필이 부러질 것이냐 안 부러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7번 찰리 그리터스도 이 마필 자체가 데뷔전 때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선행을 갔을 때는 이 마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1번 영광의 재현이 어찌됐든 간에 거리가 1000m에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왜? 7번 찰리 그리터스가 들어왔을 때 선행형 마필인 7번 찰리 그리터스가 들어왔을 때는 이 마필 자체가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선전을 할지 여부가 불투명할 수가 있어요. 찰리 그리터스 이게 주행검사 굉장히 잘 받았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헤맸죠. 이 마필 자체가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종반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지만 이번에는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입상을 했을 시에는 의외의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또 한 대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10번 이 럭키 스피드라는 마필인데요. 요 3마리만 갖고 해도 돼요. 3마리만 갖고. 3마리만 갖고 해도 괜찮다. 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10번 럭키 스피드라는 마필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이 주기가 좀 깨어진 느낌이죠. 주기가 좀 깨어진 느낌이고, 이렇게 병력으로 인해서 마필 자체가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필이 이제 지난번에 공백 이후에 뛰었던 그 능력 자체는 기본 순발력에 여기에 추임력도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번 럭키 스피드가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특히나 재검시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럭키 스피드가 이렇게 조합이 돼버리면 이거는 배당이 터지는 거야. 얘가 무조건 팔리거든. 배당판의 인기마야. 그렇지만 이 마필은 선행력이 부족하고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찰리 그리터스가 입상을 했을 때는 얘가 따라 붙을 가능성이 있고 얘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1경주부터 7텐이 들어버리면 11번마가 깨구락지가 되면은 배당이 터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2번, 10번이 원틀로 가야 되는데 7번 찰리 그리터스에 대한 이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된다. 왜? 7번 찰리 그리터스가 재검시 모습, 주행검사 때 모습은 굉장히 우세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읽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제 이경주. 이번 경주는 현군 성장마간의 일전이라 항시 이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경주예요. 14번 강자의 미소입니다. 강자의 미소. 마필 자체가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쌩쌩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말 좋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순발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종반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편성 자체는 4번 강력 반발과 7번 마랭고. 자, 요게 오버 포켓몬이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선두권이 끝까지 버팅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도 갖고 있기 때문에 13번 강자의 매소가 막판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자, 거리가 1200경주이기 때문에 막판 취입도 통할 수 있는 편성이라 보고 싶어서 자, 나름 잠재력이 우수한 14번 강자의 매소를 가감하게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해보고 싶다. 자, 근데 후착 꼬랑지 성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번 마우이 빅터 이 말도 되는 마필이죠. 자, 여기 이제 6번 영광의 레이스도 되는 마필이죠. 자, 여기에 또 되는 마필이 뭐야? 7번 마랭고도 되는 마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9번 로이즈보이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상 4두인데 그러면 5두를 다 뽑아놨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센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배당판에서 얘가 무조건 축으로 팔리냐? 안 그럴 것 같아요. 고만고만하게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은 기본적으로 3방을 가져가도 충분히 한수가 나오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1번 마우이 빅터입니다. 아직까지 순발력이 떨어지는 약간은 발주 고착기과 이 발주 고착기와 내지는 선행력 부족이 단점이지만 종반 탄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00 적정거리를 만난 자, 이 1번 마우이 빅터도 충분히 이 선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1번 마우이 빅터는 일단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이고 자, 6번 영광의 레이스입니다. 자, 데뷔전 시 4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싹스를 내다볼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6번 영광의 레이스도 실질적으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그런 전력으로 맞을 수가 있는 마필. 자, 다음은 이제 7번 마랭고입니다. 등장 무게감에서 구용준이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강한 믿음을 갖기에는 2%가 부족한 느낌이고 또 이 편성에서 사실상 이제 선행을 가자면 모를까 선행을 가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종반 뒷심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마랭고보다는 이 앞에 두 마필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1번 마우이 빅터와 6번 영광의 레이스가 좀 나아 보이고 자, 이 9번 노이즈보이입니다. 9번 노이즈보이. 이 마필이 변수예요. 데뷔전 때는 탐색을 했습니다. 데뷔전 탐색. 그러고 나서 이전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수한 취입력을 바탕으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뷔전과 이전의 경주력 차이가 너무 커. 너무 크기 때문에 요 마필이 바로 3전째를 맞이한 성장마 단계에 있는데 한 번 더 선전의 가능성을 내다볼 수가 있겠느냐? 요 부분이 이제 마음에 좀 걸리는 마필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9번 로이즈보이에 대해서는 일단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는 마필. 자, 그렇다면 14번 강자의 매소는 배팅의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번 마우이 빅터, 6번 영광의 레이스, 7번 노이즈보이. 그러면 이 편성은 14번, 6번 쪽에 난통으로 때리고 14를 놓고 1번, 9번 쪽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듯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예상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제 3경주예요. 이번 3경주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경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경마도 그렇고 5경주 이내에서 꼭 첫 번째 승부처 가져갑니다. 그거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하는 강타의 경마이기 때문에 정확한 마필 능력 분석에 있어서는 강타가 1인자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마가 경주력의 성장 추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마필의 능력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강타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대개 현군 성장마가리 일전 이런 경주는 강타가 잘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승부처에도 이번 편성 자체가 성장마가리 일전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강타가 맞춰야만 제대로 맞출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편성은요, 나름 충마가 있어요. 나름 충마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인 인기마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 실질적인 인기마는 실질적으로 후착으로만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다. 그러니까 적중을 위해서만 노릴 수 있는 마필이지 이 나름 충마에 실질적으로 단통으로 때리는 마필은 우리가 노리는 배당마 일두가 있다. 이 배당마 일두를 우리는 강력하게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승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이 배당마 일두, 중배당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숨어있는 보병마를 강력하게 노려본다. 보병마 일두를 노리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3경주. 자,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4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는 강축이 있어요. 8번 농스피드입니다. 이거는 뭐 웬만하면 말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타던 간에 그냥 말에만 매달려 있으면 말이 스스르 가가지고 그냥 이 시천이가 타더라도 대가리요. 얘가 빠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8번 롱스피드는 대가리다. 야,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간다, 너는 무조건 온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거야. 아, 뭐 화면에도 안 보이네. 강타가 대가리. 뭐가 막판에 아나운서가 있는 거야. 아, 외곽에서 8번이 비호차 날아갑니다. 이러면서 그냥 골이 가는 거지. 이창호 오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8번 롱스피드는 그냥 묻지마 강력한 축이다. 후착은 얘가 뭐냐면 우샤인 볼트라면 후착만은 잘 뛰어봐야 장재근이야. 아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아시아에서 하는 거지. 얘는 우샤인 볼트야.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원체 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후착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7번 이제 프레시 포인트인데 김태준 기수. 뭐 김태준이 되는 거고요. 11번 남도호령. 요건 이제 김용군이. 그 다음에 12번 체인지업. 요렇게 3마리가 되는 마필이에요. 여기서 능력으로 보면 얘가 제일 낫습니다. 7번 프레시 포인트가 가장 능력상에는 강력한 후착마예요. 지난번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로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말의 패턴은 어떠냐면 데뷔전 때 잘 뛰고 이렇게 되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전 2전째와 3전째가 데뷔전보다도 더 못 뛰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가 1200으로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리 전공력에 실패를 하면서 2전, 3전 때 못 뛰었지. 실질적으로 데뷔전 때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2번에서 거리 전공력을 배양을 했으니까 3전째는 최소한 데뷔전만큼만 뛴다. 그러면 데뷔전 때 능력이라면 입상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7번 프레시 포인트는 패턴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입상이 가능한 전력. 김태준이만 똑바로 타면 이 말은 오는 마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11번 남도호령입니다. 남도호령이란 마필은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이제 선입 전개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추임력이 다소나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필은 처음부터 문제가 뭐였냐면 1200과 1400 이렇게 중장거리부터 시작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3번의 경주 자체가 1200, 1400, 1200, 1400, 1200에서 일궈낸 능력이라서 처음 데뷔 때부터 이렇게 거리를 늘려서 뛰었기 때문에 기록이 좋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하고 또 전개 2점을 고르게 안고 있기 때문에 12번 남도호령도 김용군 득장이라면 절대 약편성을 만날 만큼 지울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다음은 이제 12번 체인지업이란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은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종반 뒷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이제 1200에서 이런 데뷔전 때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필 자체가 그래도 조금 뛸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시 12번 체인지업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4경주는 어찌됐든 8번 농스피드를 축으로 놓고 자, 여기에 8번, 7번 쪽으로 8번, 7번 쪽으로 단통으로 때리고 8 놓고 11, 12만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해보자. 4경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부산 경마의 전반부가 되겠고 다음 경주가 이제 제주교차 1경주가 되겠죠. 자, 제주 경마가 이제 9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4개 경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주 경마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제주 경마도요, 제가 UCC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어요. 이렇게 풀어드린 적이 1년이 넘다는 얘기죠. 맨날 뭐 구라빵만 쳐가지고 뭐가 오느니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강의를 드리면서 강타가 왜 이 제주 경마를 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타는 나름대로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뭐 계속적으로 제가 잘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1번 최상전선. 어찌됐든 간에 편성상의 인기마이자 능력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산경마든 제주경마든 서울경마든 간에 능력 자체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은 그 성장이 끊기거나 그 성장을 못했을 때, 그러니까 부러졌을 때 그 마필을 안 봐야지 입상을 하든 안 하든 1번 최상전선은 근간의 행보 자체가 꾸준하게 경주력이 성장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편성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편성에서 그냥 1번 최상전선 온다. 이번에 부러지면 못 오겠지만 부러질 때까지 봐야 된다. 이게 강타의 지론이기 때문에 1번 최상전선 이편성에서 그냥 무조건 오는 마필로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태평대로라는 마필입니다. 4번 태평대로.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마필이 어떠냐면 데뷔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성장을 해요. 데뷔 두 번에 걸쳐서 제대로 못 뛰다가 근간경주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력도 늘어나고 있고 취임력도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언젠가 부러지겠죠. 부러지는데 이런 마필들이 부러지는 패턴이 아니라 요즘은 계속 부러질 때까지 계속 승부를 시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4번 태평대로 같은 마필도 이 편성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태평대로도 가져가는 마필이고 다음은 5번 대적불가라는 마필입니다. 5번 대적불가. 요 마필은 사실상 1번, 4번에 비해서 능력이 2%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4번밖에 뛰어오지 않고 근간경주시 나름대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복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번 대적불가가 그래도 의외로 1번, 4번보다는 그 다음으로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 대적불가까지는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번, 4번, 5번 이 세 마리만 배팅권에 가져가면 제주교차 1경주는 적중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비교적 간단한 경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보다는 적중 쪽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부산경마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 경마라는 것은 승부처를 적중을 하지 않으면 이겼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승부처가 실질적으로 타이밍에 맞춰서 또 적중을 해야만 대승을 할 수 있고 또 배당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대승을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승부처 적중을 해야만 그날의 경마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일반 경주보다 아무래도 배팅 강도가 크니까. 강타 요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주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 본 예상을 들으실 필요가 없이 강타가 그 가격을 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승부처를 빼놓고 일반 경주는 다 마보로 오픈하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 마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상태를 보니까 이 마리도 좋아. 그러면 한두 마리 갖고 갈 수가 있고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현장이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5경주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는 그냥 능력 한 방이다. 능력 한 방. 능력 한 방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적중을 위한 승부처다. 이게 말이 필요 없다. 능력 한 방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배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오늘 강태의 부산경마 두 번째 승부처가 아니냐. 그러니까 능력 한 방으로 끝나는 거야.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갖다 지져.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타의 주특기인 또 제주교차 3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교차 3경주. 제주경마도 공부하는 강타가 최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주교차 3경주. 요것도 풀어드리죠. 1번 늘빛세상입니다. 이건 대가리예요. 왜 대가리냐? 이 편성 자체가 7번 소년비행이든 2번 남극공주든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지만 이런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하기 힘들어. 그러면 1번 늘빛세상이 워낙에 느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입정예도 가능하고 출전마 중에서 취임력도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느린 경주 만나서 전개당 선입도 되죠. 그 다음에 취임력 우수하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도 가장 우수하죠. 그러면 1번 늘빛세상 뭐야? 축이지 뭐야. 축마다. 이게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축마예요. 그러니까 얘가 축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 무조건 축마라고 생각을 하자.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이 누구냐가 안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 어떻게 보면 능력이 정체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8번 공간비행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 편성 자체가 아주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8번 공간비행이 근간에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4번 출정입니다. 기복이 심해요. 이 공간비행이 기복이 적은 반면에 4번 출정은 기복이 심하고 이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그럼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 상승 가능성이 높고 공간비행은 꾸준하게 정체된 느낌이긴 합니다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우수하니까 되는 말이고 얘는 직전 경주에 조정을 거쳤고 기복이 심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 출정은 되는 마필이다. 4번 출정도 무조건 안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10번 국제도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 이 마필은 이제 예전 능력은 필요 없고요. 근간 5번의 경주를 볼까요? 요렇게 이제 2번의 능력을 끌어내더니만 요렇게 이제 하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3번에 걸쳐서. 그러면 이 능력 자체가 여기가 이제 최고 경지에 올랐던 거예요. 근간 이게 5번의 경주예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좀 무리다 보니까 서서히 소포 하강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마필이 지금 취임력은 굉장히 우수한 반면에 선행력이 부족이 관건인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편성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느린 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수한 취임력을 바탕으로 선행력만 조금 끌어낸다면 근간 연속 하강을 하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10번 국제도시라는 마필은 당일날 안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얘를 단통으로 조지면 된다. 그런데 얘게 인기만으로 팔리면 얘는 받치기로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팅의 응용력만 당일날 발휘하시면 됩니다. 1번 8번이 난토이고 1 놓고 4텐이다. 10번 같은 건 요주의 마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구장 요주의. 얘가 배당이 적으면 얘를 단통으로 때리시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다음은 몇 경주죠? 부산제 6경주입니다. 부산제 6경주. 이 편성은요, 제가 보병마를 2두를 가져갈까? 아니면, 능력마 3두로만 할까? 자, 이렇게 망설였던 경주예요. 이 편성은 능력마 3두와, 복병마 2두가 도사리고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총 5두인데, 능력마 3두. 얘네들끼리 입상을 하면, 능력마 3두끼리 하면 안정적인 배당이 나올 것이고 복병마 2두가 낀다고 그러면 이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제가 안 보는 복병마 스위트레인입니다. 5번. 그 다음에 8번 황금납입니다. 안 봐요 근데. 왜? 알면서도 얘네들이 터트린다. 스위트레인과 5번, 8번 황금나비가 터트린다고 보는데 셀렉트가 있으니까 8번 같은 거는 당연히 인기도 좀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8번 한금다미까지 보는데, 안 보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오죠. 보병권 영역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이 편성은 사실상 딱 3도 게임이에요. 자, 먼저 10번 더비 프로포즈입니다. 얘가 언제 이렇게 능력이 끌어냈는지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입니다. 이게 축이에요. 제가 보기에 축. 더비 프로포즈. 그 다음에 기복이 심하지만 근간경유시 걸음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1번 물꽃. 자, 여기에 또 6번 세계최고. 당일날 배당판에서는 6번 세계최고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 경유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가장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뭐 어찌됐든 누가 인기를 모으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세 마리는 굉장히 능력이 요런 말들보다 세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마필들이 6번 세계최고라는 마필은 순말에 이번에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났는데 어찌됐든 이전째를 병력 없이 맞아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이 두 마리가 부러져서 얘 1번 물꽃이 오든지 아니면 5번 스위트레인이든지 8번 황금나비가 오면은 괜찮은데 이 세 마리에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편성은 안정적인 전략에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게 이변을 알고도 이변을 배팅 거에서 제외를 하고 그냥 적중만을 생각하고 안정권에 3마리를 가져간다. 10번에 3번 단통에 1놓고 6템. 요 3마리만 갖고서 임해보도록 하겠다. 얘네들을 배제하겠다. 알고서도 배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일날 얘네들 좋아, 강태가. 근데 강타가 5번, 8번이 좋다 그랬어. 그래, 나는 얘네들 볼래. 상태가 너무 좋아. 그 강타도 보니까 나도 세게 볼래. 난 삼수각선을 가도 난 배당으로 가는 놈이니까 나 말리지 마. 난 배당으로 그냥 같이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된다고 얘기했죠. 자, 부산 제7경주입니다. 9번 오성대장군입니다. 이게 강축은 아닌데 상대적인 축마, 편성상의 축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9번 오성대장군이 바로 그런 축마예요. 강축은 아니에요. 이게 뭐 능력이 좀 낮기는 한데 아주 원사이드하게 낮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편성상의 축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후차권이 문제인데 2번 단독 질주입니다. 이거 검은 볼펜이 안 나오니까 빨간 거로 쓸게요. 2번 단독 질주가 되고 또 3번 행운나비. 요거는 이제 복병이죠. 요건 이제 복병. 요 복병이고 요거는 뭐 단통으로 와야 되고 10번 글로벌 강자.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시 얘는 안 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10번 놓고 2구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2구. 그러니까 9번 오성대장군은 이 편성에선 저는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걸음에 물꼬를 터놨어요. 특히나 선행력이 하강을 하고도 느린 경주를 만나서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가고도 종반 추임력의 우수함을 가시하며 지구력의 우수함을 가시하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 편성에서는 11번 승훈대천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 힘들고요. 10번 글로벌 강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부러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근강경주시의 선행이 이 상대들이 약하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말을 선행마라고는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대들이 약했기 때문에 9번 오성대장군이 나름대로의 잠재력이 우세해서 선행을 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9번 오성대장군을 선행마라고 판단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2번 단독 질주. 뭐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죠. 물론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한데 요 근래에는 이 부족한 선행력도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기본적으로 추임력은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2번 단독 질주가 어떻게 보면 전개가 가장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9번, 2번이 단통이에요. 9번, 2번이 단통이다. 여기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글로벌 강자라는 마필인데 이 10번 글로벌 강자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가 이제 1600m인데 첫 도전을 하고 있죠. 16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근간 3번의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1200, 1300, 1400으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 1400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의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가장 경주력의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9번, 10번이 대끼리로 팔리고 2가 좀
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9번, 2번이 단통이 맞고 심덕후 2번, 9번이 맞는 경우다. 요 세 마리만 갖고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딱 세 마리만 갖고 승부수를 던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교차 5경주.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UCC 메인 승부처. 제주교차 5경주가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예요.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진짜 실질적으로 능력 한 방이에요. 근데 이 능력 한 방인데 이 한 마리가 보병마를 능력 한 방으로 때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능력 한 방이 중배당 단통으로 때리는 승부처다. 그러니까 제주경마 5경주는 말이 필요 없는 중배당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승부처예요. 제 눈에는 딱 한 방으로 보입니다. 딱 한 방으로 보이고 이 편성에서 실질적으로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마필도 한 방이다. 영상신호 정도가 뭐 이변이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거의 한 방입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제주교차 5경주는 UCC 메인 승부처 강타가 한번 맞춰드리겠다. 믿어달라. 한번 가자. 한번 때려보자. 죽더라도 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몇 경주죠? 8경주죠. 부산의 8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 새롭게 신설한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 그러니까 준메인이 두 번째고 메인이 가장 우수하죠. 준메인과 메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경주라도 맞춰야 돼. 맞춰야지만 여기서 그냥 뭐 승부가 나는 거니까. 이 경주는요, 배당판에 인기발을 하나 작살 내고 갈 겁니다. 안 되는 마필이 강력하게 배당판을 휘저을 거예요. 너는 안 되는데. 너는 안 돼. 그 분명한 이유를 갖고 한 놈을 지웁니다. 그리고 딱 세 마리를 갖고 때릴 겁니다. 이게 뭐 능력 세 마리인데 그 능력 세 마리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인기마로 인해서 배당판이 좌지우지게 될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이 된다는 거지. 그게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경주예요. 8경주 강타를 믿고 오시면 제주교차 5경주와 8경주에서 스트레이트로 줄적중으로 승부처도 줄적중이 된다. 스트레이트 승부처 적중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한번 멋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제주교차 7경주. 제주교차 7경주. 제주 7경주. 8번 대자대비다. 이게 축이에요. 이게 축이다. 8번 대자대비가 축이다. 왜 축이냐? 왜 축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건강경주시 점진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편성 자체가 굉장히 느린 경주입니다. 느린 경주다 보니까 8번 대자대비가 전개상으로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다. 물론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도 아니고 견제도 심합니다. 그렇더라도 선행을 갈 수 있고 정말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개민 능력상 가장 이번 경시 축막감으로 노려야 될 마필은 8번 대자대비입니다. 이게 8번 대자대비가 축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후착이에요.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3번 청룡열차입니다. 3번 청룡열차. 그 다음에 이제 4번 믿음직. 그 다음에 이제 7번 천둥강타. 얘도 참 못와요. 이 천둥강타. 강타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좀 잘 좀 봐주려고 하는데 추임력은 굉장히 우수한데 이게 뭐 실전에서 걸음이 꼭 2%가 부족해. 뭐가 부족한 거야? 하여튼 이게 좀 부족해. 능력은 이 편성에도 되는 말이거든요. 3번 청룡열차. 얘가 단통이. 왜 단통이냐? 편성상으로 봤을 때 3번, 7번이 추임력이 가장 우수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느린 경주. 그러면 당연히 전개상으로 풀어봤을 때 선임 내지 추입형 마필이 유리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번 청룡열차와 7번 천둥강타가 가장 세거든요. 그러면 이 추임력이 두 마리가 날라오고 얘는 실질적으로 1200밖에 뛰어보지 않고 13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는 이유는 기본적인 능력이 되는 마필이에요. 4번 믿음직도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자, 일단 8번, 3번 단통에 8 놓고 4번, 7번 정도만
받치는 전략. 8은 오는 거예요. 8은 대자 대비는 그냥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7경기는 8번 대자 대비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어디서 소스를 받았더라도 아예 강타야. 강타가 8번은 아야 무조건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개지랄 하지 말고 이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8번은 축이요. 어디서 뭘 물어왔던 뭘 건져왔던 8을 놓고 거기는 꼭 8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구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다. 요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냥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는 경주가 UCC 메인 승부처. 필사 승부처. 이거 뭐, 뒷바꾸를 치든, 뭐, 뒷바꾸를 치든, 옆바꾸를 치든, 그냥 무조건 맞춰야 돼.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말이 필요 없어. 누구 없어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 UCC 메인 승부처는 딱 세 마리 와갖고, 연대가 성립되는 능력만 2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얘네끼리 단통으로 들어와도 중배단 단통이야. 이게 얘네끼리 들어와도 중배단 단통인데 거의 조합이 얘네들끼리는 안 되는 게 제일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뛰면은 어쩌다 한 번, 100번을 뛰면 어쩌다 한두 번이 얘네 조합으로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게 또 들어올 때는 또 요 조합에 걸려가지고 꼭 이게 들어오는 게 경마예요. 그냥 요거를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완전히 뭐 마필에게 그냥 완전히 그 방해를 받아가지고 능력 발휘를 전혀 못했던 마필이 있어. 근데 이 편성에서 사이즈상 무조건 대가리야 얘가 팔리면 뭐 할 수 없지만 얘가 안 팔리는 날에는 아유 그냥 뭐 있어 그냥 완전히. 근데 여기서도 능력만 2도 중에서도 하나 센스를 준다면 이번 행복전에 팔릴 거거든요. 얘를 안 가져갈 수는 없죠. 정계산 선입도 되고 또 선입으로도 지난번 경주시에 1200에서 또 1400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으니까 얘를 안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얘보다 센 놈이 있어. 보병마 중에. 그러니까 이 보병마 1도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타마필에게 방해돼서 실질적으로 사이즈상 대가리인데 안 팔렸으면 좋겠는 놈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게 단통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매당 단통이다. 여기서 마치기 맞힐 수 있는 자신감 한 5%. 야, 이거 맞히면서도 중배단이 난통이니까 UCC 메인 승부처지 뭐야. 그냥 맞춰달라. 요즘은요, 배당이 먼저냐, 적중이 먼저냐. 이게 문제. 어느 게 우선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럽니다. 돈 따는 게 우선이요. 배당으로 돈을 따든, 적중으로 돈을 따든, 어떻게든지 창고에 가서 돈만 찾으면 되는 거지. 니네들이 개풀 뜯어먹는 소리요. 배당 넣는다고 그러고 하루 종일 그냥, 망부석 만들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망부석. 돈 찾으면 옆에서 나 이번 주 500만 원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 부처님 찾으면서 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하고서 이제 망부석이 되는 거야. 하루방이나 망부석이 돼서 그냥 가만히 돌부처처럼 앉아있지. 이게 배당 노리면서 그럴 게 아니라 그래도 얼마를 먹었던 그냥 계속 창고 아가씨한테 가서 사장님 돈 많이 따신 것 같아요. 개뿔 뭘 따시야. 배당 넘는데. 어쨌든 그래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운동도 되고 돈도 찾고 좋긴 좋다. 그러니까 요즘은 적중이 추세예요. 어떻게 가든 서울 가든 어디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돈만 따면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해. 자, 4번 튼튼입니다. 옛날에는 이놈이 선행도 갖고 선입이 선임바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취입이에요. 취입. 그만큼 이제 세월이 지나서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센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센 놈. 그러니까 전개가 자유로운 장점을 갖고 있는 4번 튼튼이는 이편등에서 축입니다. 여기 6번 바다 축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그름이 좀 덜 나오지만 앞으로의 성장기 대치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는 앞에. 3번 질풍여걸. 얘는 선임마예요. 이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10번 담양죽병이 11번 실버크래시 7번 돌풍레이드인데 얘 선임마인데 이게 세요. 그러면 튼튼이가 취입형 마필이라고 했지만 취입만 되는 게 아니거든. 선입도 되고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예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만 하는 기준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4번 튼튼이가 전개가 자유롭고 자유로운 주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번 튼튼이 이편성에서 어떤 전개를 갖고도 옳은 말이야. 그러면 바다 축제 같은 마필은 실질적으로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 질풍여고는 전형적인 선입형 마필이고
여기에 또 한 마리 11번 실버 클래식입니다. 얘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네요. 얘가 들어와야 돼. 얘가 들어와야 배당이야. 배당. 이게 들어와야 돼. 얘가 능력마거든. 이 편성에서. 이게 또 선행도 갈 수 있어요. 언제 얘가 선행마 됐어. 그러니까 말이 능력이 올라오니까 선행마처럼 뛰는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선행을 안 나가지. 왜? 난 선행 나가는 것보다 그냥 한 2, 3번에 따라가는 게 편해. 그 습성도 그렇고, 뭐 기수의 습성도 그렇고, 말의 습성도 그러니까 선행을 안 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선입을 타더라도 굉장히 빠른 말이란 얘기야.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이 두 말은 전형적 선입형 마필이고 6번 선이 이것도 선. 그러면 전체적인 편동 자체로 봤을 때 앞선 전개가 되는 나름대로 선입형 마필들의 득세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4번, 6번 난통에 4 놓고 3번 연하나가 들어오면 배당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죠. 이거 뭐 이제 처음에 설명 구구절절 다 했으니까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해도 여러분들 이제 다 알아들으실 거야. 양앙타 데이터 뭐 어쩌고저쩌고. 야 이제 다 알아 이씨야 이제 그만해. 데이터 그만해 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1번 11경주 마지막 승부처 라스트 승부 무조건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될 경주가 뭐야? 첫 번째 승부처 석사를 일기 위해서 한번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UCC 메인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 네가 필사 승부처라고 했으니까 먹어야 되고 재수대가리 없이 마지막 승부에서 또 뒤져버리면 아이고 그냥 꼭 똥 싸고 미다 닦고 것처럼 기분 더러워져. 이게 11번 마지막 승부처를 먹어야 소주 한 잔을 먹어도 야 그래도 강타는 잘한다. 어찌됐든 그래도 잘한다. 네가 아이고 이 소주 맛이 달다. 야 못 맞춰. 걔 허러자식 같은 새끼가 매번 그렇게 못 맞춰가지고 네가 무슨 예상가냐 이 새끼야. 내가 책을 보고 해도 너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럴 때도 있지. 뭐 완전히 뭐 빗사이로 막가가 아니라 빗사이로 피해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진짜 그렇게 피해 다닐 때가 있어. 경마라는 게 사람 환장하는 거지. 그럼 내가 매번 잘하면은 내가 미쳤다고 경마를 해. 난 경마 벌써 끊었어. 딴 거 해, 딴 거 해도 이만큼은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경마 해도 안 돼요. 와, 얘가 이번 주에 퍼펙트 적중. 이번 주에 그냥 완전 빌딩상. 개뿔 몰사, 씨야. 뭐 올킬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3은 상승모도 대가리입니다. 프린세스가 선행을 가든, 그랜드 특급이 선행을 가든, 1번 신천대명이 가든, 누가 가든 다 편하게 못 가. 그럼 이 편성 자체가 뭐야? 거리가 1600이야. 막판에 취입으로 날라오는 그림이에요. 취입마의 귀지. 아, 김영민이. 여기 뭐, 딱 기성하고 있으니까 뭐 13번 상승모드는 이 편성에서 대가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거 하나만 가르쳐 드리는 거지. 뭐, 마지막 14번 상승모드를 강타가 축으로 놓고 마지막 승부처에 임한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마지막 승부처 강타의 귀재입니다. 요즘 잘 맞히고 있으니까 무조건 오세요. 오늘 강타가 이제 이상으로 오늘 열심히 약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팔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승부처는 들어주셔야 되고 제 예상이 잘 맞아서 꼭 우리 다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만세 할 수 있도록 오늘 멋진 대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